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와 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선 신부전이란 어떤 병인가요?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의 심장은 이제 이심방, 이심실이라 그래서 이제 심방은 이제 피를 받는 이제 곳이고 심실은 이제 피를 내뿜는 곳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심장의 이제 모든 장기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부전을 정의할 때는 그 중에서 특히 심실, 그 중에서도 왼쪽 심장에 있는 좌심실의 기능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부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부전은 이제 심장이 이제 구조적으로나 이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면서 심장에서 온몸이나 폐로 이제 피를 내뿜는 기능이 이제 혈액의 박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들어오는 이제 혈액의 충만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다리 부종, 피로감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질병을 이제 신부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부전은 이제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 질환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신부전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신부전의 분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좌심실 박출률이라고 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흔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좌심실 박출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심장이 피를 받을 때 심장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경우를 심장이 최대 이완하는 이제 시기라고 하고 최대 이완할 때의 부피와 최대로 수축했을 때의 이제 부피를 이제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좌심실 박출률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심장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 받아들인 피의 용적이 100ml라고 하고 제 수축했을 때의 피의 용적이 40ml라고 한다면은 좌심실 박출률을 이제 60%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좌심실 박출률에 따라서 이제 신부전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좌심실 박출률이 이제 50% 이제 이상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증상과 증후가 있을 때는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좌심실 박출률이 41%에서 49% 사이인 경우는 박출률 경도 감소 신부전,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부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오는 증상이 이제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사실 호흡곤란은 이제 심장 문제 때문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폐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간이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 질환이 있을 때도 다양하게 이제 올 수가 있지만 신부전에서 오는 이제 호흡곤란의 증상들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특히 이제 밤에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다른 병들과 다르게 이제 누우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밤에 누우면 숨이 차고 이제 자다가 숨이 차가지고 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정상일 때보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만성적인 피로하는 것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리가 붓는 것이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발목 쪽에 있는 이제 뼈 있는 주변을 꼭 눌러봐서 꼭 눌렀다가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고 숨이 찬 경우에는 신부전이 아닌지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신부전에 의한 사망률은 어떻게 되나요? 신부전에 대한 사망률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사망률을 흔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이제 암질환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암질환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이제 폐암이나 췌장암보다는 이제 못하지만 다른 여러 암들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신부전에서도 이제 5년 사망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5년 내로 신부전에 진단받고 사망하게 될 경우는 30%에서 40%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부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신부전의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일부분이 이제 죽고 괴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고혈압도 굉장히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게 되면은 그것도 신부전의 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원인 모르게 심장 근육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심장 안에는 피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이제 판막이 있는데 그런 판막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도 이제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최근에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약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심장에 독성이 있는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심근염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신부전이 오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신부전이 잘 발병하는 연령대가 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신부전이 더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고령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심근염이 젊은 남자한테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암을 치료받는 이제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점점 나이가 젊은 분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이 많이 이제 유전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많이 이제 개발되면서 특히 젊은 나이에서도 신부전이 처음 조기에 진단되고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부전을 진단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보고 계세요? 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부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지 뭐 고혈압, 당뇨, 고령 아니면은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제 부정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호흡곤란, 특히 밤에서 잘 때 생긴 호흡곤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제 심전도 검사에서 그런 이제 진짜로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검사가 이제 혈액 검사. 혈액 검사는 이제 NT-프로BNP나 BNP라고 하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일정 수치가 이제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신부전을 의심해 보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좌심실 박출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확한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심장 CT라든가 이제 관상도매 조영술 그리고 심장 MRI 필요에 따라서 심장 조직 검사 같은 걸 통해서도 이제 신부전을 진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BNP 레벨, 아까 얘기했던 혈액 검사 레벨이 이제 오히려 정상이라든가 심장 초음파 검사 정상 수준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신부전 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호흡곤란의 원인은 심장 쪽이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해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부전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신부전의 앞에서 말씀드린 좌심실 박출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신부전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심실 박출률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부전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서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개선시키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로 현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박출률 감소 신부전에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여러 약제로는 우리가 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플레이션 억제제라고 하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라든가 이제 많은 혈압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안지오텐신 관련 약제들 그리고 베타 차단제 그리고 이제 염류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 그리고 당뇨약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SGLT2 억제제라는 이제 4가지 약제들을 가급적이면은 모두 사용하는 것을 현재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런 약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실 때 이게 고혈압약이 아니냐, 당뇨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을 많이 드시지만 이게 신부전에서도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신부전이 있는 분들에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약제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많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폐부종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맥박스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제들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맥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맥을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박출률이 이제 저하된 신부전 환자분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약제이고 박출률이 이제 고존되어 있는 분들도 신부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약제들은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개발돼가지고 사용할 예정이 있게 되고 이런 약제를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구 치료를 하면서 신부전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방금 기구 치료라고 하셨는데 기구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제세동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제세동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커지고 심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심정지가 오게 되는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이제 몇 개월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오는 부정맥이 생겼을 때 그런 이제 부정맥을 이제
확인해서 전기 충격을 할 수 있도록 제세 동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심장이 뒤뚱뒤뚱 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이 같이 이제 안 뛰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심부전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체 동기화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심장의 왼쪽 심장과 오른쪽 심장이 뒤뚱뒤뚱 뛰는 것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호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해주는 강심제를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장 기능 유지가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심장 이식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심장 이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여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점점 이제 나이 고령화 사회로 네. 진행하면서 이런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도 자심실 보조 장치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부전에서 약물 치료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다면요?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네.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이제 섭취하지 않으면서 체중을 너무 이제 많이 나가게 하지 않고 너무 적게 나가지 않게 하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트륨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몸이 붓는 이제 병이기 때문에 네. 많은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몸이 붓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너무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짜게 먹는 네.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싱겁게 먹고, 특히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라,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같은 심장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운동 능력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이제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실 것을 특별히 권장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은 이제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또한 이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큰 페트병 하나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리터 이상은 2리터 이상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심부전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2018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한 2% 정도까지 이를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약제도 발달도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구들의 발달이 되면서 환자분들의 생존율하고 삶의 질이 많이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심부전이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집에서 호흡곤란이 있다,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호흡곤란이 있다, 그렇게 이제 느끼신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호흡곤란의 원인이 중에서 심부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 외래나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심장 기능 정상으로 회복이 되시면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약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는지 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고혈압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혈압이 올라가듯이 심부전 약도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약은 저는 이제 항상 평생 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안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이제 심부전 치료를 처음 진단받고 잘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약물 치료도 하고 일상생활도 잘 생활하고 운동도 잘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심부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